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서 기출 분석이요. 독서 기출 분석 중에서 자, 지난번에 기술 지문이요. 과학 지문의 일부도 비슷합니다. 요새는 과학과 기술을 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죠. 수능 특강에도 과학 기술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술 지문의 경우에는 기계 작동의 원리를 다루고요. 과학 지문은 뭘 가리겠습니까? 과학 현상의 원리를 가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 했고요? 분석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의 용어 개념에 증가, 감소, 비례관계, 크기 비교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카메라 영상 장치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건 22년도, 그러니까 23학년도죠. 22년도 6월 평가원. 제 머릿속의 논리로는 그래요. 22년도에 6월 평가원 출제자는요, 당연히 그 전해의 수능, 21년도에 봤던 수능, 22학년의 수능을 참고하겠죠. 그러면 22학년도 수능 독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방금 전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카메라 영상 장치 이 지문이었거든요. 오답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렇죠? 그러면 23학년도에 당연히 6월 평가원의 독서 출제자는 이 지문을 참고했단 말입니다. 이 지문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그죠? 어떤 순서를 재구성해서 읽어야 되는 게 핵심이었죠. 여기도 순서를 재구성한다. 악재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생기는 빗금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빗금이 이거예요. 순서를 재구성하는 거.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논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영역은 다소 다르지만 아마 그 카메라 영상 장치의 기술이라고 할 거고요. 그죠? 이 비타민 K가 나오는 혈액의 응고는 과학이라고 할 거거든요. 영역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할 거고요. 자, 첫 번째 문단이요.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혈액의 역할 나와 있죠.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여기다 써볼까요? 출혈이 생기면 저는 이걸 뭘 인식한다고요? 문제 상황이요. 이렇게 인식하는 이유가 뭐죠? 그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뭐가 나오거나 원인 분석이 나오거나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피가 나는 이유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뭐 한다고요? 대안을 제시한다고요. 해결책을 제시한다고요. 이 지금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뭐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맞죠? 출혈이라는 문제에서 혈액이 응고하는 대안으로. 자, 다시 만약 혈관 벽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면 손상 부위에 동그라미 칠까요? 혈액이 응고, 해결책이죠. 혈액이 응고되어 혈액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혈액의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브린이 모여 형성된 섬유소 그물이 혈소판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동그라미 치죠. 혈병. 왜 동그라미 쳤나요? 새로운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새로운 용어,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현상이다. 혈병이라는 말은요, 이 병자가 한자로는 떡병자라는 거예요. 떡병자가 실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뭐가 본다고요? 피떡이. 피가 이렇게 떡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응고되는 거랍니다. 자, 여기도 지워도 되겠네요. 지금 뭐 한다고요? 출혈이 생기는 상황에서부터 하죠. 출혈이 생기는 상황에서 혈액이 응고되어서 혈액 손실을 막습니다. 그죠? 혈액이 응고되어서 혈액 손실을 막아야겠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혈병이요. 혈액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걸 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혈액의 응고가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는데 지금 두 번째 혈액의 응고요.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생각해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혈관 속이사는요. 혈관 안에서, 혈관 속에서도. 그러면 이해가 보자.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까 혈액응고와 이 혈액응고를 구분하는데 구분하는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 혈액응고가 어디죠? 이건 혈관 어디였던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장악이 안 되는데 그냥 읽고 선지로 가면 안 돼요. 지문이 이렇게 구분이 돼야, 재구성이 돼야 나중에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자, 다시 혈관 속에서도 일어나죠. 이때 혈병은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름 뭐예요? 이름 혈전이에요. 이런 머릿속에 이 생각이 딱 나야 돼요. 뭐라고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알겠죠? 어떤 선지 맞는 선지? 맞는 선지 맞는 방식. A는 A라고 하는 맞는 선지. 맞는 선지. A를 B라고 하는 틀린 선지. 이런 식의 문제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풀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혈병과 혈전의 구분. 자, 이물질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지는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뭐죠, 여러분? 원인 분석이죠. 그래서 동맥 경화가 일어나면 그 부위에 혈전, 침착, 혈류 감소도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합니다. 얘는요, 아까 이 모두 혈액의 응고인데 이 혈벽이라는 혈관 벽에서 일어나는 혈액의 응고는 혈액 손실을 방지해주는, 말하자면 좋은 효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얘는 뭐라고요? 혈관의 질환을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결과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읽었다. 자, 일문단을 읽으면서 혈액 응고에는 혈병도 있고 혈전도 있어. 이렇게 읽었다면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요. 혈액 응고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혈병과 혈전이. 그런데 혈관 벽의 혈병은 혈액의 손실을 방지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데 비해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혈액 응고인 혈전은 혈관의 질환을 일으키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구분해야겠구나 라고 읽으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문제 1번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 1번을 푸시면 아하, 지문을 다시 한번 원리부터 다시 갈까요? 문제와 선지는 네가 빨리 풀고 정답인 이유, 오답인 이유를 알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얘들은 뭐라고요?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알겠죠? 지문에 무엇이 출제 요소이고 어떤 것이 지문에서 맞는 선지이고 어떻게 말하면 틀리는 선지라고 해야겠다라고 알려주는 게 문제와 선지의 역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1번 문제는 결국은 얘네 둘 구분해서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은 아싸 정답이 몇 번이나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렇게 구분하면 똑같은 혈액의 응고인데 혈관 벽의 혈병과 혈관 속의 혈전은 다른 역할이야 라는 구분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문제 1번을 통해서 배우셨다. 좋아요? 오늘 더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지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출제 요소, 이 지문의 첫 번째 출제 요소는 혈병과 혈전의 구분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뭐죠? 순서잖아요. 과정이지 않습니까? 1분단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1문단에서 혈액이 어떻게 응고된다고 했냐면 피부인, 세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인가요? 피부인이 뭐예요? 형성돼요. 자, 피부인이라고 하는, 여기다 쓸게요. 피부인이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요? 섬유속 그물이요. 섬유속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된 혈소판 마개와 뭉쳐. 얘가 무엇하고 뭉쳐요? 혈소판 마개하고 결합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혈액이 응고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1문단에 나와 있어요. 1문단. 자, 2문단. 1문단의 마지막 문제는 이거였죠. 이 혈액의 응고에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요. 비타민 K라는 구성요소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2문단.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대로 돕는데요.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 그럼 어떤 물질이 있어야만 혈액이 응고되고
어떤 물질이 없으면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라고 명명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 역할이요. 자,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 사실 이 말도 중요하거든요. 뭐냐면요, 앞으로 얘가 실제다가 뭘 설명할 거냐면요,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특히 연쇄 반응이 뭐예요? A로 인해 B가, B로 인해 C가, C로 인해 D가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이제부터 설명한다면 이것에 뭐가 출제요소예요? 역할. 제일 중요한 인자가 뭐예요? 비타민 K인 거죠. 비타민 K가 제일 중요한 인자고요. 연쇄 반응 뭐가 출제요소인 거예요? 순서요. 지금에서 이게 어떤 문제를 낼 건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게 기출 분석이라니까요. 뒤에 이게 나오면 아까 그래서 다양한 인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연쇄 반응이 있었던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나오면 이런 출제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우선 동그라미 치죠.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도 우선, 먼저 이런 표지 담화를 놓치지 않는다고 했죠. 우선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뭐 쳐요? 이후 혈액 응고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톤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은 혈액에 녹아있는 피부린 노겐을 불용성인 피부린으로 바꾼다. 피부린 여기 나와있죠. 알겠습니까? 자, 원래 이 피부린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피부린 노겐이었다. 알겠죠? 피부린 노겐이었는데 피부린 노겐이 지금 피부린으로 바뀌는 거죠? 무엇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트롬빈이요. 트롬빈이라는 구성 요소의 역할이 알겠죠? 피부린 노겐을 피부리 만듭니다. 그래야 피부린이 혈소판 마개와 결합하여 혈액을 응고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트롬빈은요, 또 앞에 트롬빈은요, 프로톤빈이 활성화된 겁니다. 무엇이요? 트롬빈이라는 애가 활성화돼서 트롬빈이 된 거고요. 트롬빈이 피부린 노겐을 피부린.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다음. 그런데 프로톤빈이 활성화돼서 트롬빈이 되려면 먼저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가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프로톤빈이 활성화돼서 트롬빈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서부터 써가지고 저렇게 가고 있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지금 불일치하냐면 이 지문의 특징이 이 연쇄 반응이 실제 순서가 A로 인해서 B로 인해서 C라면 지문 순서는 이게 먼저 나왔잖아요. C가 먼저 나왔고요. C가 되려면 피부의 노겐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프로톤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얘가 활성화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썼겠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 지문은 순서와 밑줄을 헷갈리게 함으로써 순서를 헷갈리게 했다면, 얘는 말하는 순서와 실제 순서가 다르다 이거죠. 오케이. 조금만 더 읽을까요? 그럼 끝나요. 자, 비타민 K 역할 나오죠. 비타민 K는 프로톤들의 벽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요. 혈액 응고인자들의 활성화에 누가 기여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이거죠? 비타민 K. 비타민 K가 여기에 작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작용합니까?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활성화된 얘가 있죠? 뭐하고 결합한다고요? 칼슘 이온과 결합해야 활성화가 된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돼 있어야 돼요. 칼슘 이온을 먼저 뭘 시켜야 돼요? 카르복실화라는 걸 먼저 시켜야 돼요. 칼슘 이온이 카르복실화가 먼저 돼 있지 않으면 이 칼슘 이온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칼슘 이온을 카르복실화 시키는 게 먼저 단계인 거죠. 자, 카르복실화는 단백질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미술치죠?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요. 드디어 나왔죠? 우리가 원하는 비타민 K가 이 길고 지루한 게 결국에 뭘 설명하는 거였어요? 비타민 K의 역할.
비타민 K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카르복실화를 시켜준다고요. 카르복실화를 시켜주어야 칼슘 이온이 혈분고인자와 결합하여 활성화되고요. 활성화가 되어야 프로톤빈이 바뀌어서 피부린 녹균을 피부로 변화시키고 이 피부린이 혈속, 환마개와 결합하면 혈액이 응고되는 겁니다. 이 A가 뭐인 거예요? 지문의 맨 마지막에 나온 카르복실화가 비타민 K의 역할인 거고요. 이게 실제 순서에서는 첫 번째 순서인데 지문에서는 맨 마지막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뭐예요? 빨간 걸로 쓸까요? 이런 걸로? 우리의 대안은 뭐죠? 순서를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하면 이 문제의 의도가 이것이니까 정답도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문제죠. 4번 문제요. 4번 문제. 이게 오답률이 65%였고요. 이 해 시험에서 오답률 3위나 4위가 있어요. 자, 뭘 볼까요? 거기에 다를 보겠습니다. 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되지 않아요. 여기요. 얘가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거든요. 얘네들. 왜? 얘네들은 카르복실화, 비타민 K에서 카르복실화 되어야 되니까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카르복실화는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한대요. 뭘 억제한다고요? 어디요? 트롬빈이요. 얘의 작용을 억제한대요. 그럼 얘의 작용을 억제하면 피부린 녹균이 피부로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당연히 혈액이 응고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틀린 선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맞는 선지는요?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하고 피부의 녹에는 피부로 바꿀 수 없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는다. 맞는 선지. 틀린 선지는 칼슘 이온을 활성화시키는 카르복실화를 방해함으로써 혈액의 응고를 방해한다. 틀린 선지죠. 왜? 뭐에는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3번 선지. 3번 선지. 이중식이다.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 여기죠. 혈액 응고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 여기죠. 이 활성화죠. 이 활성화에는 억제한다고요? 틀렸죠. 왜? 뭐에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어?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작용하지 않는다니까 여기서는 활성화되지만 여기서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순서를 재구성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왜? 원래 순서의 A가 지문 순서에서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1번 세트 공부하고 2번 세트 공부하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자, 2번 세트에는 1번 세트에 어떤 구분이라는 출제어가 있었어요. 맞죠? 이것도 나중에 3번하고 하면 3번에도 구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뭘 구분했죠? 혈병과 혈전을 구분했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어떤 출제어가 있는 겁니까? 순서를 재구성해 볼 수 있는 출제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하시다 보면 제가 그 1908년 세 번째 지문도 나왔거든요. 그죠? PCR과 관련된 이 지문에는 여기 새로운 출제 요소도 있어요. 구성 요소의 역할. 그러나 순서도 있고요. 용어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얘처럼 기출 1번, 기출 2번, 기출 3번을 풀다 보니까 이런 공통된 출제 요소를 발견할 수 있고 기출 4번, 5번 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읽어야겠구나. 이걸 잘할 수 있다면 기출 분석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출 분석을 하는 목적은 기출 1번, 기출 2번, 기출 3번 공부하면서 지문에서 공통된 출제 요소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새로운 4번 지문, 5번 지문, 6번 지문에 점점 확장하면서 자기만의 지문에 있는 틀을 성립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문제를 풀고 선지의 OX를 판단하고 이것보다는 문제와 선지가 묻는 것을 보니 지문에서 얘를 중심으로 읽었어야 되는 거가 이렇게 문제 선지와 지문을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알겠죠? 네, 제가 드린 1908년 3번 질문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